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뉴스를 만들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내년에 뭐 한국의 증권거래소, 삼성증권이나 뭐 아니면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수용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고, 아마 그 기사가 이틀 전에 나왔을 거예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엄청 크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밑에 댓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먹으려고 한다. 아니, 물론 스스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증권거래소가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왜 그런 식으로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할까? 왜 연구소를 설립을 하려고 할까? 결국에는 증권시장과 지금 제도권에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자본주의에 꼬신 증권시장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오버랩된다. 벽이 허물어진다. 그 바로 코앞에 있는 거죠. 진짜 하여튼 그러네요. 뭐 별의 사람이 이거 받아들이는 거를 당장 코인이 올라가면 와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흐름을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다가 코인거래소 협의체, 자문위원회, 학계법조계 등 8명 위촉,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어떤 톡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요즘에는 그냥 새벽에만 쭉 훑어보고 나머지 그냥 오후에는 그냥 잠을 자거나, 저는 잠 8시간 이상 자거든요. 보통 평소에도 제가 잠자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잠을 모자라게 자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내용을 보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자문위원 위촉식인데, 여기 뒤에 2열에 계신 분들이 각 지금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표분들 여기 서 계신 것 같고, 이서구님하고 마지막에 이준행님, 고박스에 이렇게 쭉 여기, 그리고 코인원 대표님하고 빗썸 대표님하고 이렇게 쭉 서 계신 것 같은데, 그 앞에 여기 쭉 계신 분들 중에 한성대학교 조재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정우현님하고 한국 코인 투자, 어떤 그런 쪽에서, 코인 투자라고 말하면 그렇고 블록체인 쪽에서 거의 시조세라고 보시면, 당군 할아버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배울 것도 많고 본받을 것도 많은 분인데, 여기에 들어가셨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 큰 뭔가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아마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서 많은 어떤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까,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보다는 아마 보다 합리적인 규제안이 분명히 들어갈 거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코인 투자 하세요를 제가 종용하기 위해서 이 방송은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 할 사람은 코인 투자를 할 사람은 하고, 아닌 사람은 아니죠. 저는 그냥 시대의 흐름을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판단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란 수입협회는 해외 무역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규제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자,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중국이 스위프트 제재에 아직 현재 들어가지 않은 상황. 이란은 미국의 밑보였기 때문에 스위프트 제재에 들어가면서 사실 이런 일들이 불거지고, 이란과 러시아는 과연 여기서 무역결제에서 과연 거래를 뭘로 할까? 오페크와 브릭스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무역에서 과연 뭘로 거래를 할까? 그래서 하여튼 국가에서 만약에 이 규제안을 명확하게 내리면 본인들은 달러 지배 종식을 시키려고 새로운 지불 방법을 추구할 거다. 근데 단 조건이 국가에서 규제안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에 ECNY, 그러니까 CBDC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CBDC 테스트 다음 단계에 돌입했다. 벌써 여기는 이미
치고 나가기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NFT는 적극 수용한다고 했는데 가상자산은 밴시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궁극에는 마지막에는 결국 뭐 그 결론안이 도출될 거지만 대중한테 보여지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비트코인을, 중국이 가상자산을, 예, 나중에 드러나겠죠. 근데 아마도 스위프트에서 미국에서 이제 스위프트 제재가 들어가면서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중국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까지는 분명히 대만의 병합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차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코인쉐어스 CSO가 이더리움 머지로 이더리움 가격 상승하지 않을 것 뭐 이런 얘기를 부정적인 그러니까 지금 머지가 일어나면 뭐 무슨 급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이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도 물론 이더와 이더리움 클래식을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만 머지 막상 이제 9월 20일 날 뭐 안짝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겨서 폭등하면 좋죠. 근데 다만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주자주 언급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도 밤감기가 있었을 때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한 달 반인가 두 달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실망해서 팔고 나간 이후에 그 다음에 통수를 치더라고요. 이건 모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면 안 된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를 이 글로벌 리스트란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를 되게 많이 뭐 보시면 아시잖아요. 코인 시장 이유 없이 오르고 이유 없이 폭락시키고 금융 시장과 또 어쩔 때는 동기화돼서 움직이고 어쩔 때는 뭐 지들 뭐 마음대로 막 올렸다 내렸다 해놓고 근데 이 와중에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가 43.91이다. 이거는 올타임 하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연으로 봤을 때는 8월 19일인가? 예, 여기 보면은 8월 10일인가 8월 15일인가 그 전후로 해서 치고 올라갔거든요. 이게 해시레이트가. 예, 어쨌건 지금 뭐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갔고 병합이 있은 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저는 이제 끝까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100%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막상 이제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증권사들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키로 NH, KB,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사 참여 올해 말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 완료 예정.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상반기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 및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협회 주도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업 모델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독자적인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자, 이제 머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 힘을 내시고, 여기 보면 미래에셋증권을 예를 들어서 그룹 차원에서 가상자산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관계사인 미래에셋 컨설팅, 산하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가상자산 사업을 준비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기간 대상 서비스를 연구와 개발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고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보다 미래에셋그룹 산하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룹과 보폭을 맞추고 있다. 삼성증권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하여튼 뭐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한번 읽어보시고 대형 증권사 7개 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부터는 이제 전 세계 경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면 이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추세 추종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 남들보다 지금 뭐 1년 전에 2년 전 3년 전에 들어온 사람보다 2016년 2월달 2015년 말기부터 코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뭐 제 채널의 어떤 큰 방향성에 관해서 강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 경제에 관해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것도 말을 알아듣지 제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눈높이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모르겠다. 이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알아서들 판단하시고 볼렘 보고 말렘 마라. 저는 뭐 예전서부터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예, 제가 2018년부터 유튜브 할 때나 지금이나 마음가짐은 똑같아요. 뭐 구독자가 생기든 안 생기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독일마저 수출 감소, 유럽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이 얘기가 2018년 11월 18일 날 이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이때. 근데 지금 어떤가요? 유로존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벌써 2018년 말기부터 이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뭔가요?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경기는 하락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럼 그 와중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정답일까요? 금리 인상을 하면 리세션이 훨씬 커지는데? 에?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면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가는데? 이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중앙은행 통제 범위를 이미 현재 명목화폐 시스템은 벗어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게 8월 23일 날 나온 거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앞에 선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 자, 유로존을 이끌고 가는 게 독일이죠. 전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로존이 이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럼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도 전기료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 만만치 않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 제재 보복의 가스값 급등, 가뭄탑, 공업지대 운송차질, 유럽 전반의 위기 확산 조짐하고 있다. 자, 유럽 최대 경제국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이 공중파 미디어에 나왔어요. 어저께 제가 보니까 MBC에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얘기 끝난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통화량을 늘려도 통화량을 줄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산업 자체 구조의 패러다임을 개혁을 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못한다는 거죠. 어쨌건 찔끔찔끔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 리세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마 일어날 거예요. 유럽 경제가 침몰할 거고, 예,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막 이런 금융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관심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내가 투자한 코인이 올라갔으면 좋겠으니까 딱 그것만 생각하죠. 근데 이런 공부가 하나하나 쌓이고 배경이 하여튼 이런 금융 공학까지 배울 필요 없고 저도 그런 거 잘 모르고 하지만 이런 걸 알아두셔가지고 나쁠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코인 투자하는데 더 확실한 어떤 탄탄한 베이스가 되는 지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로화 29.31로 내려놓고 여기 엔화도 7.53으로 내려놓고 파운드화도 제가 그래서 이 국가들부터 조질 거다. 글로벌 리스들이. 그리고 최종에는 중국을 조질지 아니면은 미국을 조질지 모르겠지만 최종이 아마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될 확률이 높죠. 가장 마지막에. 지금 그래서 어쨌건 유로존, 일본, 영국 요 국가들이 아마 부정적인 뉴스들과 GDP, GNP가 아마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떨어질 확률이 높다. 시간차를 두고 저희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면 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라. 중국이 그림자 금융으로 더 빨리 미국보다 북미보다 그리고 유로존보다 더 빨리 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어쩌네 단기적인 퍼즐 조각 하나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국하고 선진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얘네는 지준율 인하를 할 수 있는 아직 갭이 있어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아직 공백이 있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북미와 유로존에서 빠진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2015년도부터. 예. 이때서부터 슬금슬금 계속해서 들어갔었어요. 이쪽으로. 중국하고 인도 쪽으로. 저는 그걸 보고 큰 방향성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2018년부터 저는 이거를 예측을 했었죠. 근데 그대로 이 지표가 세계은행에서 월드뱅크에서 나온 거고 제 뷰와 일치하니까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선진국이 이렇게 간다. 왜 이렇게 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런 식으로 왜 포지션을 잡았을까요? IMF에서는 왜 그럴까요? 세계 경제에서 GDP, GNP가 빠져도 영향을 미비하게 줄 수 있게 이미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야. IMF 통화바스켓에서 이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근데 여긴 어떻게 되냐? 중국하고 인도는. 자, 하여튼 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어쨌건 미중 무역전쟁 심화로 세계는 다극체제로 손정이와 테라코인, 또 루나코인. 제가 이때가 여기는 3년 전이라고 써 있는데 방송을 과거를 이제 뒤져보면은 이게 2018년 9월이거든요. 이때 이 루나코인 산 사람들 있죠. 이 루나코인이 몇백 원인가? 몇백 원도 안 했었나? 제가 소프트뱅크랑 손정이를 그때도 많이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는 권도영이가 없었어요. 권도영이, 그러니까 신현성이 먼저 스트럭처를 짜고 그 다음에 그 구조를 권도영한테 이전을 시켜줬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계속 이때서부터 계속 봐왔으니까. 근데 어쨌건 이때 루나코인 지금 폭락해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건 이때 잡아가지고 뭐 9만 원대나 8만 원대 팔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죠. 수백억 대 이상 벌었죠. 제 구독자 중에 뭐 본인 운이 좋아서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본인의 선택인 거죠. 이 방송을 보고 본인이 분석해서 뭐 투자한 것도 본인의 선택이지. 그걸 뭐 누가. 그리고 나서 만약에 폭락할 때까지 들고 있었어도 그것도 본인의 그거죠. 어쨌건 그런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때도 이미 세계는 다극체제로 간다. 그냥 미국 주도로 일권 체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으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뭐 중국은 끝났다. 지금도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중국은 끝났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 보면 조회수가 많이 잘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거 객관적으로 지금 지표가 어떻게 흘러가나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아임 블리님이 사막에서도 홍수 났더라고요. 지인 걱정돼서 알려줬더니 본인은 실체가 있어야 구매를 한다네요. 그러니까 뉴스 보시니까 지금 전 세계 현재 기상이변이 어떤지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민감하고 향후에 이 기상이변이 더 빈번해지고 이게 장기화되면 엔겔 지수가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주변 분한테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현실적인 사람이라며 한심한 소리에서 뭐 답을 끝냈네요. 기회도 어떤 계기가 있는 사람들이 운명처럼 만났나 봐요. 찰리님 오늘도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주변에 언급하실 필요 없어요. 이유는 아시죠?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리고 벌면 조금 고마워하고 잃으면 탓합니다. 아시죠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 코인이 어쩌네 이런 거를 말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대중들은 숫자가 올라가면 확신을 하고 덤벼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투자를 해놓고도 본인이 어떤 똥인지 된장인지 그 코인의 어떤 그 저력에 관해서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가격이 올라가야 거기에 이제 확신이 붙죠. 지금은 본인들이 투자해놓고 가격이 떨어지면 확신을 잃어요. 그게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뭐 저도 그러네요. 이 영상에서 뭐 제 의식의 흐름을 그냥 이 영상에 녹여낸 것 뿐이고 사실 그렇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을 뭐 제가 ETF까지 바라보자. 이것도
이거 꼭 해야 된다? 그것도 본인들의 판단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루나코인에서 수백억 번 사람도 있고, 예? 그죠? 그렇잖아요. 그건 각양각색이에요. 예. 뭐 본인의 운이죠.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이 투자를 해놓고 가격이 빠지면 탓을 하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서, 그때 저를 탓하지 않으셨나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저한테 수익금 10% 주세요. 그럼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가격이 빠졌을 때 나한테 욕하는 거는 그건 정당한 건가?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뭐 여태까지도 그렇게 바닥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건 본인들이 분석을 해서 잘 유지를 하면 아마 큰 부를 쟁취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제가 늘상 이것도 뭐 WRX 코인에 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근데 저는 설득할 이유도 없고 설득시키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본인들의 운이에요. 그냥 저는 하여튼 그러네요. 하여튼 네오코인 뭐 온톨 다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어차피 끝까지 못 간다. 어쩌면 98%가 아니라 99%의 사람은 큰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침에 깨면은 코인 시세 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코인 시세 몇 번 확인하고 여기서 조금 오르면은 행복해하고 조금 내려가면은 울상 짓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증권사에서 코인을 다룬다? 눈치가 있는 사람은 눈치를 채야지. 이게 그냥 뭐 몇십 프로 내가 코인 뭐 당장 10,000원에 샀는데 100,000원에 팔면 당장 행복하죠. 근데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니라니까.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는 거를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앞으로 5년 지나면 지금 준비 안 되는 있는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호식이 2마리 치킨? 이런 것도 쉽게 못 사 먹을걸요, 아마? 제가 분명히,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과는 또 다른 세상이 아마 펼쳐질 거예요. 2025년, 2030년까지 가면. 제가 중산층이 무너진다고 한 게 공포감을 조성하자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마 새끼 아침, 점심, 저녁도 다 못 먹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그리고 초상위 엘리트들은 그들만이 사는 구역이 아마 따로 존재가 되는 어떤 그런 시대? 그런 시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은 막 이렇게 뒤섞여서 살고 있지만, 이게 공상과학 같은 얘기 같지만, 어쨌건 뭐 지켜보세요. 중국과 인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로와, 미국이 향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마 재미난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